자, 오래간만에 이제 그런 이제 화면을 보여드려요. 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급하게.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 이제 다우지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지수, 그 다음에 니케이 대만가권. 사실 니케이 대만가권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알고리즘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3년 반 동안 가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쪽에 보면요, 5월입니다. 그리고 6월이에요. 여기 보면요, 5월, 6월. 잠깐 보실게요. 여기 5월, 6월, 여기를요, 자세히 보시면요, 뭔가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요, 5월, 6월 박스권이고요. S&P 500 지수도 박스권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이란 관계가 좀 이제 어떤 휴전으로 좀 돌아서면서 나스닥이 뭐 좀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리고요, 니케이 지수도 보면요, 여기 이제 5월, 6월을 보면요, 그냥 한눈에 봐도 이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가권, 자, 우리나라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 대만이? 그런데 대만가권도요, 5, 6월, 5월 중순부터 6월 현재까지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비교해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나라는요, 여기서 5월, 6월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고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요, 지붕 뚫고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캡처해 온 거는 이제 3,078포인트, 3,100포인트까지는 제가 화면을 이제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100포인트. 자, 이 그림으로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에브리싱 랠릴 때는 주저앉았다가 전혀 3년 반 동안 가지 않다가 최근에는요, 대한민국만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어떤 증권가에서 우리나라 지수에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박스권이 아니라 그냥 우상향으로요, 지수가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예단합니다. 3,300선에서 저항대에 좀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야 되고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전반부에 짚어가 보도록 하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장님, 지수는 가는데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어쨌든요, 거래량이 있든 없든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거래량이 또 없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대형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일단 3,300선을 돌파해서요, 3,500선을 넘어갈 때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5년 이제 6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25년 말 12월 말까지 3,500선을 이야기하거든요. 3,500선이 아니라니까요. 3,500선 가서는요,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 묶여 있는 종목들요,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요, 한 30위까지, 코스닥 볼 거 없고요, 다 엉망진창이고, 코스피 종목을 쭉 보시다 보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요, 하이닉스는 많이 갔잖아요. 뭐, 주봉상 보실 때 3년치를 이렇게 보시면요, 직전구 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BPS 대비 일단 2배 이상 오른 종목은요, 손대는 게 안 되죠. 손대면 안 되시고요. 저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삼성전자를 하겠어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때까지 부진하고 계속 밀렸느냐? 밀렸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6만 전자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내가 어떤 종목에 좀 묶여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밑으로 흐르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이제 신용, 미수 이런 거 쓰거든요. 신용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얘네들이요 밀어버립니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회사 전화 옵니다. 이제 보증금을 더 넣던가. 예, 안 그러면은 내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 매매 하한가에 이제 강제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되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 소화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차트를 쭉 보면요, 저는 현대차가 눈에 띕니다. 예, 현대차. 주봉을 보시면요, 이거 다 씹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가져온 거. 이게 지금요, 얼마 전에 제가요, 예, 얼마 전에 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봤더니 이게 여기다 아주 제목을 써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휴대폰으로 이 종목을 이렇게 화면을 키워서 직접 뭐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데 지금 상장돼 있대.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도 이게 1,020원, 1,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갔다라는 거는 뭐 5배가 넘게 갔는데 이게 작전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차트 화면입니다. 예, 삼부토건은요, 지금 347원이라고 써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 정지고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거냐? 예, 상장 폐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자, 왜 이렇게 갔느냐? 예, 우크라이나 재건 뭐 관련 테마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비만 관련주, 그다음에 또 뭐 탈모 관련주, 뭐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등등등, 그죠? 하다못해 초전도체, 그거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일거에 이제 예, 이제는 뭐 아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이제 한 번 그 회사가 어떤 세력들과 짜고 작전을 펼치게 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 시장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당이득 취한 거를 다 환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100선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정상적인 자금들이 이제 시장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아셨죠? 안타깝게도 오늘 그런 소식 들으셨잖아요. 자, 어떤 소식? 자, MSCI, 예,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라고 그래서요.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다. 그래요. 늘 그래 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부터 특히 코스닥 종목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나라는요, 중진국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수를 선진국 지수냐 아니면 중진국 지수냐 하다못해 개발도상국 지수냐를 판단하는 건요, 두 회사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하나는 FTSE 지수라는 게 있고, FTSE 지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라고 해요. MSCI 지수. 예. 그런데 미국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자, 저는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요, 정말 잘못된 예, 상식에 어긋나는 종목들 500개 정도를 퇴출을 시킨다면, 즉 2,800개에서 500개만 정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에 바로 편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차트와 정상적인 재무제표, BPS, PBR 계산했을 때 이게 정상적이냐 판단했을 때 이게 선진국이야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 이 삼부토건을 잠깐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나왔던 영상인데요. 자, 보실게요. 전에도 이제 그 삼부토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삼부토건에요, 여러분 대주주 지분을 여기 한번, 예, 대주주 지분을요, 잠깐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요가 예, 3%입니다. 3%. 3.39라고 돼 있잖아요. 3%.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적으로요, 상장된 회사가 대주지분이 20% 이하로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요, 법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보세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보시면요, 계속 적자죠. 적자폭이, 그죠? 적자.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요, 무려 3,800%의 유보율 해당 사항 없는 이런 회사의 대주지분이 3%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는데 재건 관련 테마주에 엮여가지고 그러면 삼부토건의 대주주는 몰랐을까? 아니요, 모르진 않아요. 대주주와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바로 잠시 후에 이제 설명해 드릴 어떤 종목,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신성장 기업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요, BPS, 이 회사 BPS 보니까요, 50원, 예, 50원이요, 50원. 그럼 거래 정지된 지금도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저 기사를 뒤져보니까요, 민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공기관장님들, 이제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분들은 알아서 나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계속 만들어 왔던 전 금융 관계되는 그런 공공기관장, 그런 분들도 뭔가 교체가 돼서 좀 새로운 새 세상을 펼쳐야 우리가 3,300포인트를 뚫고 이달 말까지는요, 4,200에서 4,300은요, 그냥 무난하게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쯤 돼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거 말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이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때요? 이 늘 똑같은 이야기를 성수장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